이에 인부들이 간신히 문을 열었을 때 바로 토머스 체이스의 관이 세워져 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낙골당 내부에는 쇠사슬이 풀린 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시신들 또한 관에서 나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1625년 존 파웰이 항해 중 이 섬을 발견하여 바베이도스를 영국령으로 선포합니다. 이후 많은 수의 영국인들과 그들의 흑인 노예들이 농장 건설을 위해 정착하죠. 바베이도스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담배와 면화, 사탕수수 재배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백인 농장주들의 가혹한 흑인 노예 착취가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1789년에 바베이도스에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토머스 체이스는 흑인 노예와 원주민들을 가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루기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체이스 가문이 노예 착취로 부를 축적하던 1807년 그와 함께 바베이도스로 이주한 친척 토마시나 고다드가 현지에서 사망합니다. 토머스 체이스는 그녀의 시신이 담긴 관을 바베이도스 도심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의 빈 낙골당에 안치합니다. 마침 토마스 체이스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에 낙골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꺼이 토마시나 고다드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가혹하게 착취당한 흑인 노예들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첫 시신 안치 이후 토머스 체이스의 낙골당은 이내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1808년 토머스 체이스의 둘째 딸인 앤 마리아 체이스가 2살 나이로 사망하여 토마시나 고다드와 함께 낙골당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1812년 평소 우울증을 앓던 토마스 체이스의 첫째 딸인 도커스 체이스가 사망합니다. 첫째 딸인 도커스 체이스는 평소 토머스 체이스와는 달리 노예와 원주민들에게 어질게 대했고 사망 직전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바베이도스 원주민들과 노예들에게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아빠가 천벌을 받을까 겁이 나요. 두 딸을 잃은 토머스 체이스는 자신의 악행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했습니다. 결국 토머스 체이스는 식음을 전폐하다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1812년 첫째 딸 도커스 체이스가 사망한 지 한 달 후 사망합니다. 토머스 체이스의 사망 이후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머스 체이스의 사망 직후 영국인 식민지 관리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토머스 체이스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낙골당의 대리석 문을 열었을 때 낙골당 내부에 나란히 있어야 할 3개의 관이 마치 저절로 움직인 듯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이상하긴 했지만 토머스의 폭정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황급히 관들을 정리하고 입구를 다시 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원주민들 사이에서 토머스 가문의 낙골당 내부에서 빛이 나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들은 다시 한번 낙골당의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관리들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울거나 뒤집혀 바닥을 구르는 관들과 낙골당 벽에 반듯하게 기대선 도커스의 관이었죠. 빛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 외에 낙골당 부근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낙골당 내부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여행가 제임스 에드워드 알렉산더는 1833년 그의 저서 대서양 횡단 스케치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체이스의 납골당은 남자 6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움직일 수 있는 돌덩이 문으로 막혀 있었다. 돌문은 석공이 시멘트로 봉해둔 상태였다. 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었으며 물기나 발자국은 전혀 없었다. 4년 후 1816년 체이스가의 친척인 어린아이 세뮤얼 브루스터 엠스의 익사사고로 낙골당의 문들을 다시 열었을 때 관리들의 걱정과 달리 관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저주가 끝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50일 뒤 이번에는 병으로 사망한 세뮤얼 브루스터란 다른 친척을 추가로 안정하기 위해 낙골당 문을 다시 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안치되어 있던 관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침입의 흔적도 목격자도 전혀 없었죠. 체이스 가문의 저주받은 낙골당 소문은 이를 계기로 바베이도스 전체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하던 총독 스테이플턴 코튼이
주민의 동료를 가라앉히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자 토마스티나 클라크의 장례식에 참석해 낙골당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총독은 처음 안치된 고다드 부인의 관이 부서져 있고 부인의 두개골이 입구 쪽을 향해 놓여있는 모습을 목격하죠. 총독은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귀족의 낙골당을 의도적으로 헤집어 놓는다고 생각하여 분노하죠. 총독은 범인을 잡기 위해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낙골당 바닥에 석회 가루를 잔뜩 뿌리고 시멘트를 발라 봉인한 입구엔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을 붙이는 것이었죠. 누군가가 낙골당에 침입하면 어떤 식으로든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이듬해인 1820년 총독은 성공의 사제 토마스 오더슨 신부를 필두로 체이스가의 낙골당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들은 제자리를 벗어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괴이하게도 입구에 붙인 봉인과 바닥에 뿌린 석회가루는 전혀 훼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바베이도스의 조사를 돕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은 과학자들과 명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는 문학가이자 심령학자인 아서 코난 도일 경도 속해 있었죠. 조사단은 낙골당 바닥에 모래를 뿌리고 관 6개를 쇠사슬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로 낙골당 문에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해 2중, 3중으로 벽을 쌓아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조사단은 낙골당 문을 막은 벽돌과 시멘트를 부수고 문을 열어 내부 상태를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낙골당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부들이 간신히 문을 열었을 때 바로 토머스 체이스의 관이 세워져 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낙골당 내부에는 쇠사슬이 풀린 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시신들 또한 관에서 나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뿌려두었던 모래에는 사람이 접촉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아서 코난 도일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영혼 때문에 관들이 움직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영혼들의 힘이 일종의 작은 가스폭발과도 같은 힘을 일으켜 관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꺼운 납재질로 만들어진 토머스 체이스의 관을 보고 납은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는 하지만 영혼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과 총독은 체이스가 낙골당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미스터리의 원인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820년에 낙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모든 관을 영국 본토로 이장시키며 이 섬뜩한 일은 마무리됩니다. 체이스 가문의 낙골당에 얽힌 이 기묘한 미스터리에는 원인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처음 낙골당의 관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지진이나 지하수, 태풍 등 물에 잠겨 관들이 이동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바베이도스는 과거 몇 번의 지진으로 진동을 경험한 적이 있어 원인을 지진으로 추측하였던 거죠. 하지만 관들이 두꺼운 납과 철 같은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여러 명이 옮겨야 할 만큼 무거웠고 이 관들을 움직일 정도의 강한 지진은 현상이 일어날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지진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하수, 태풍에 의해 침수되어 움직였다는 가설 또한 무거운 관이 물에 뜨지는 않았을 것이며 총독과 조사단이 뿌려놓은 석회가루나 모래가 멀쩡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체이스 가문의 폭정에 착취당한 노예들이 고인이 편히 쉴 수 없도록 낙골당에 침입하여 관들을 훼손하고 다시 석회가루나 모래를 뿌리고 입구를 봉했다는 주장인데요. 조사단이 벽돌로 입구를 봉인했을 때 하루 만에 바닥에 뿌려진 모래의 흔적을 제거하고 벽돌을 쌓아 시멘트로 입구를 다시 봉인하기 어렵고 어떠한 흔적도 없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와 문헌 조사학자들이 이 일화를 재조사하여 역사적으로 모호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제임스 에드워드 알렉산더의 대서양 횡단 스케치에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이름이 바뀌어 있고 관을 쌓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단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한 아서 코난 도일은 1859년에 태어났으며 바베이도스 움직이는 관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스트랜드 매거진 1919년 12월호에 영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영혼이나 강령수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라는 독자들에게 촉구하는 정도의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이 사건의 문헌을 조사한 민속학자 앤드류 랭은 1820년
납골당 개봉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네이선 루카스 판사가 작성한 공개되지 않은 경험 이야기라는 기록 외에는 그리스도 교회 매장 기록부나 바베이도스 신문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음모론막 쿠키였습니다.